먼저 안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북핵에 대한 대응 방침을 놓고 핵 재배치와 핵공유, 핵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각 분야별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북핵 실상을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북핵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이하 북핵특위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간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핵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는데 이제 그런 전략 바꿀 때 됐다며 이제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시도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첫째,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보장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 미국과의 군정보 공유, 기획, 계획, 연습, 훈련 등 범위 확대. 셋째, 한미군사협의회의 SCM을 통한 협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북핵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계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후 국민들에게 실상을 조금 더 정확히 알리자는 차원에서 공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오는 31일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계호 위원장은 다음 주 내로 국방, 외교, 통일 등 분야별로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발전 방안과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및 서울시 출연금 삭감 등으로 사면 초과에 놓인 TBS 교통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또 한 번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어준이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1960년대 이후 야당 압수수색은 처음이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강력한 법정 제재 조치를 내려달라는 진정서가 방심위에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방송에서 검찰의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김어준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대전지검 홍성시청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던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2017년 8월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는 경찰이 불법 모금과 관련해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으며 2021년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김웅, 정점식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김어준 씨는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노골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진행을 하면서 과장, 왜곡된 가짜뉴스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특정인에게 린치를 가해 끔찍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그러면서 방심위는 TBS의 편파, 왜곡 방송의 뿌리를 뽑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명령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 중견 검사들이 사건을 묻어두거나 조작한 내용들을 하나둘씩 밝혀내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KBS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씨 관련 의혹 제기를 공모하는 대화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있다는 오보를 낸 것과 관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KBS 측에 거짓 정보를 흘린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26일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신성식 검사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그가 KBS 오보 직전 KBS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초 KBS 기자 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신성식 검사장이 KBS 측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료는 신성식 검사장이 KBS에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고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달 초 1차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신성식 검사장이 최근 2차 조사에서 물증이 나오자 결국 시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좌파놈들은 왜 이렇게 한결같이 다 양아치이며 사기꾼들이냐? 정말 이렇게 뻔뻔하고 극악할 수가. 파도 나오는 비리를 어쩔 건지. 하루빨리 이런 사악한 좌파들을 걸려내야 한다고 격분하며 윤석열 한동훈 죽이려고 전 정권이 발악을 했네. 문재인 시절이 더 악랄했는데 이래놓고 좌파들은 맨날 검찰공화국이란다라고 비꼬았답니다. 지금 이재명은 부인과 아들까지 수사 대상일 만큼 코너에 처몰려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장남 이동호 씨가 26일 상습 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동호 씨가 2018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카드게임 사이트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혐의 및 온라인상의 여성 비하, 성희롱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동호 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측으로부터 이동호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지난달 14일 이동호 씨를 한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김의겸 더불어골마터진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협업했음을 스스로 시인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형사상 처벌 위기에 놓인 김의겸. 이 부분만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근거를 제시하시면 제가 있었다는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발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이 녹음을 무슨 변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역을 썼습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오해를 하시나 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듣고 튼 게 아니고 이 녹음된 분량이 몇 회에 걸쳐서 상당한 몇 시간짜리 통화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 방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 녹음 듣고 풀어서 저 아주 짧은 분량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김의겸 협업 자백 발언에 대해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26일 더 탐사와 공범 관계인 김의겸 의원은 면책 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바짝 졸고 있을 김의겸 의원이 그나마 살 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문재인의 대변인 출신이자 이재명 당대표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참 나쁘끄럽다. 똥볼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게 아닌 정당 추천으로 비례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데요. 김의겸 수준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과연 비례대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집 의혹이 터져나온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김의겸 의원을 저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좌익 정권에 의해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에 합류한 그는 비례대표 4번을 받았으나 낙선했습니다. 이후 선순위인 김진애 전 의원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비례대표를 승계해 배지를 달았습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지금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 폐지 논의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100명 이상 줄이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 숫자를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한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자체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 기득권 지키기 정치 등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팩브리핑에서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가 직능, 전문성을 대변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꼭 직능 쪽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능을 대표하고 전문성을 대신하는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게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대국민 호소,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반드시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고 거듭 어필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